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점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 숙제를 그래서 미리 7월 달에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15페이지, 문제집은 여러분 39페이지부터 볼 차례죠? 문제집 39페이지. 조세총은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원칙과 예외, 요거 시험에 틈틈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시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개를 해놓고, 올해는 좀 최근에 뜸했기 때문에 별표시 두 개를 해놓고, 문제집, 자, 39페이지 펴놓고, 우리 보충자료, 우리 요약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15페이지에 10번 테마 먼저 보고, 훑어보고, 또 우리 공부했던 거 빠르게 한번 다시 복습해보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요약집 15페이지 보면 10번 테마죠.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인데, 일단 별표시 두 개를 하시고 봅니다.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자가 있어요. 자, 근데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그랬을 때 매각대금에서 담보가 없이도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이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인데 예외가 또 있죠. 그래서 먼저 1번에 보니까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순서를 보니까 체납처분비가 1등이고 2등이 국세나 지방세예요. 동순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가산금, 이런 순서로 정해집니다. 요거 징수 순서 알고 있는지 종합문제 속에서 최근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요. 옛날에는 체납처분비가 1등이고 2등이 가산금, 3등이 지방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비 1등이고 2등 국세나 지방세.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거 아니고 순위 같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이런 순서로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조세들 상호간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그러면 담보자본한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된 조세. 그 다음에 2등이 압류한 조세고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정해집니다. 자, 어떤 게 집행하기가 쉬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겠죠. 그 다음에 이 국세지방세 우선권의 예외에,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중요한데, 먼저 직접경비 우선이요. 공익비용의 우선. 그래서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죠. 채권자 공통의 비용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 무조건 최고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먼저 선집행,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가 일반 국세보다 우선하는데, 주의를 보니까 이 규정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고요. 양가로 2번에 보니까 피담보 채권의 우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법정기일 전에, 그래서 법정기일이 뭐냐면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사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그 법정기일이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신고 납부할 때는 법정기일이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고지서 도달이 아니라 발송일이 법정기일이고, 바꾼다 그러면 고지서 도달일로 바꾸겠죠. 발송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이 담보되는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근데 다만 얘도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지방세의 경우 그래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가로 안에 보면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나 가산금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 제외하고,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경우에 다음에다가 여러분이요, 요 말을 좀 추가해 놓으세요. 요 말을 추가하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법정기일 전에 요 말을 좀 거기다 추가하면 정확하게 되는데, 법정기일 전에,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등기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이 더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의 재산 자체에 부과된 주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만 법정기일 전에 이 말을 거기다 추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거기 징수하는 경우에 등기 그 사이에다가 법정기일 전에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하지 못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이 일반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더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기시면 1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계속 나왔었죠. 예. 동그라미 2번 요거요. 자,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여기입니다. 자,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보기 전에 목 운동부터 한번 하시고, 예.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돌리시고, 예. 아이고, 자, 허리도 좌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자, 우리 광명 보면은 수강생분들이 모의고사 한번 볼 때마다 보면은 그 다음 주에 보면 쫙 빠져. 항상 지금 그런 경향을 보고 있어요. 모의고사 한번 보고, 모의고사 봤나 보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어요?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되면 싹 빠졌다가 또 한 2주 또 저 방황하다가 다시 또 수업에 나오다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멘탈이 특별히 지금 약한 분들이 계시고 지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나니까 1차가 점수 안 나오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2차 할 때 아니다 이래가지고 1차를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올려놓은 다음에 2차를 하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년에 저를 다시 또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방황하다가 1차만 또 팁답하다가 1차가 점수 올라온 것 같아. 그래서 2차를 하려고 하면 이제 2차는 또 확 지나가가지고 다시 따라오려고 하면 또 힘들고 2차 과목은 제가 얘기했듯이 미리미리 틈틈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익혀놓고 수업 시간에 들어서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완벽하지는 않아도 막판에 9, 10월 달에 바짝 외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2차 과목 나중에 1차만 집중적으로 파다가 이제 2차 이제 나중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안 들어와요, 눈에. 암기 같은 게 잘 안 되고 막 손에 잘 안 잡힌다고요, 2차가.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시험장 가서 보면 1차는 통과했는데 2차가 이제 조금 몇 개 부족해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그냥 가볍게 별 하나 달아가지고 2학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묵묵히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묵묵히 계속 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고 가야 돼. 공부는 9, 10월 2달을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날들 밑줄 긋고 막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2달이 중요합니다. 막판 2달이에요. 그래서 바짝 2달을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2달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듣고 계속 공부를 어느 정도 쭉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막판 2달에 이제 바짝 외워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특히 암기사항 같은 것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2차 과목 같은 것은 뭐 안 나오는 것은 그때 바짝 하면 되고 1차도 묵묵히 계속 1차도 특히 1차도 이제 막판에 이제 이렇게 바짝 하는 게 중요해요. 객관식 시험은 이게 막판 순발력, 막판 집중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2달 이제 9, 10월 2달 이제 바짝 그때 동영 모의고사 과정 할 때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시험을 보고 복습하고 시험 보고 이번 주에는 요약집을 한번 훑어보고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거 한번 문제집 한번 체크되었던 것을 한번 쭉 문제 보고 정답 보고 체크된 것만 쭉 한번 읽어보고 시험 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전국 모의고사든 뭐든 여태까지 문제 틀렸던 거 있죠. 그런 오답 노트 틀렸던 거 쭉 한번 훑어보고 시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1차 과목 같으면 기본서를 한번 쭉 훑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9, 10월 과정에 동영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범위를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4회독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복습을 동영 4주 한다 그러면 4회독을 하고 시험을 보고 구멍 자기가 틀린 부분이 이제 메우고 구멍 틀리면 이제 틀린 부분 해설강의 들어서 메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서 이제 실력이요 팍팍 늘어나요. 공부했던 걸 전범위로 쫙 한번 그냥 훑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9, 10월 과정이 중요한데 그때 9, 10월 과정에 할 때 공부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책 펴놓고 자세히 꼼꼼히 읽으면서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 이 뭐냐면 내가 너 공부했어 그런데 내가 너 별표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눈만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너 공부했었는데 내가 너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손만 잡아주면서 쭉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서 자기 자신 믿고 지나갔다가 이제 특별히 중요한 건데 암기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따로 빼가지고